자, 일단 봅시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39번. 여기를 하고 스툴라이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스툴라이트는 근데 제가 9강 보니까 6강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6강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6강이랑 모의고사 단어를 보고 있잖아요. 단어 테스트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랑 9강 단어를 볼 겁니다. 알겠죠? 미리 얘기 드린 거고요. 단어장은 제가 예전에 줬었죠? 자, 39번 질문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 및 제목을 먼저 보면 The importance and need for use of non-verbal communication methods 라고 나와요. 그래서 중요성과 필요성이랍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사용에 대한 건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래요. 미리 말하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뭘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당연히 말로써 하겠죠. 말로써. 이게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어떤 제스처, 이런 몸짓,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디랭귀지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중요성과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래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십만 년 동안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우리의 수렵 채집인 조상들이 c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답니다. Only by 하고 ing 나왔어요.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only가 붙었으니까 오로지 뭐뭐 함으로써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오로지 뭐 함으로써? 끊임없이 의사소통함으로써 with one another, 서로 through non-verbal cues,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볼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수렵 채집인 조상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뭘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그냥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봐봐요.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자, 너무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발달되었는데요.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그러니까 언어의 발명 이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되어서 그것은, 즉 비언어적 신호는요, is how the human face,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나 표현적이게 됐는지, 그리고 gestures became부터 생략된 거, 그리고 그 몸짓이 so elaborate라는 건 굉장히 정교한이란 뜻이고요. 이 elaborate와 바꿔 쓸 수 있는 건 sophistica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phisticated. 단어가 조금 어렵죠. sophisticated. 이게 이제 정교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저기 뭐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교한이 아니라 그 느낌은 아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말로 떠오르지가 않네. 그 약간 뭐랄까, 좀 약간 럭셔리한 막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말로 안 떠오르네. 맞아요. 약간 좀 고도로 세련된?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세련된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인간 얼굴이 표현적이고 그리고 제스처가 그렇게 정교해진 방식이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하자면, 아까 위에서 우리 수렵 채집인 조상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봐봐. 막 창 같은 거 너무 들고 앞에 막 사자 있어. 근데 이제 이 사자를 잡으려고 막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주은이가 막 나한테 쌤 왔어요 빨리 창 던져 이렇게 말로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사자가 듣고 뭐야 시원하게 와서 그냥 찢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몸짓으로만 전달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생존할 수 있었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달되었다는 거겠지. 이런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돼서 이제 그 비언어적 신호가 어떤 거다? 바로 인간 얼굴이 얼마나 표현적이냐. 그러니까 표현적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표현이 풍부하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gesture, 이런 몸짓이라는 게 그렇게나 정교해진 방식이랍니다. 뭐가?
비언어적 신호라는 게. 정리하자면 비언어적 신호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얼굴 표정과 몸짓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자, 다음 내용 보자면 We have a continual desire.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망이냐면 to communicate our feelings.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And ye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need,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대요. 얘랑 병렬 구조입니다. 자, 어떤 욕망이냐면 to conceal them. 이 conceal이 뭐야? conceal. 숨기다. 됐어요? 숨기다. 감추다. 얘네 컨실러. 됐어요? 그게 conceal이잖아. conceal.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Our feelings를 말하는 거야. 우리의 감정을요.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그러니까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줄게요. 니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좀 풀리지 않냐? 보통. 뭔가 이게 막 답답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나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 뭐 친한 친구라던가 뭐 누가 됐든 간에 좀 털어놓으면서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감정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대요. 그럼 이 숨기고자 하는 욕망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적절한 사회 기능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지. 만약에 니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니네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상사한테 가서 막 풀어. 잘리겠죠? 됐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적절히 니네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런 거를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욕망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고 있다는 거야. 됐어? 나는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지금이야 뭐 친구들한테 이제 편하게 털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타깝게도 정훈이 한 명밖에 없는데 네가 군대를 갔어. 예를 들어서 자, 미안해. 어쨌든 갈 거잖아. 자, 네가 군대를 갔어. 기분이 안 좋아. 예를 들어 봐. 네가 막 1병 됐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 우리 헤어져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제 선임한테 가고 오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러면서 빡치네요. 뭐 이럴 거 아니잖아. 선임한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랑 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보면은 With this controversies battling inside us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with 분사구문 나와 있습니다. 아래 설명 나와 있고요. with 명사 ing라는 형태가 나왔죠. 각각 나눠서 해석하면은 with는 뭐뭐하면서 옆에다 따로 써줄게. 자리가 좁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with 뒤에 명사 나오고 뒤에 ing, pp 또는 전명구 또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이렇게 나왔을 때죠.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with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처럼 있는 이가 붙여서.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얘네 둘을. 자, ing면 능동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하는 거겠고, pp면은 뭔가가 되는 거겠고요. 전명구나 형용사구는 당연히 전치사에 따라서 또는 형용사에 따라서 뭐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보통 형용사구는 뭐뭐인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뭐뭐인 보통은요. 전명구는 이건 뭐 너무 다양한데 전치사에 따라서 얘도 뭐뭐인 또는 뭐뭐한 상태에 있는 상태란 말 할게요. 뭐뭐에 있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통은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전치사나 형용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걸 총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뭐 하면서 또는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어요? 보통은 이제 어법으로 시험 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뭘 써야 되냐라는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없어요. 얘네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This controversies 명사 나왔고 battling이라는 이제 ing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 battle이라는 게 주의하실 게 자동사거든요. 그냥 싸우다야, 싸우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애초에 우리가 수동형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battled,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냥 ing를 쓴 거예요. ing. 됐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counterforce라는 게 상충하는 힘이거든요. 상충하는 힘. 서로 카운터를 하고 있다는 거야. force는 힘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충하는 힘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의 내면에서 싸운 채로 싸우면서 우리는 cannot completely control.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답니다. 뭐를? what절을요.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티를 내면 안 돼. 그래서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내고 싶어. 왜? 나도 답답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는 거야. 말을 누군가한테 말하면서 털어놓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난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상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상충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진짜 잘 숨기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근데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왜 그냥 표정 보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은서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너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야. 하지만 표정에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정, 몸짓 이런 게 다 뭡니까? 비언어적인 신호죠. 비언어적 신호.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이 지문 설명을 할 때 딱 눈빛 딱 보고 준이 이해 안 됐어. 뭐 그때 뭐 연주 이해 안 됐어. 뭐 미나 이해 안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뭐야? 비언어적 신호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눈빛으로 나한테. 여러분은 안 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충돼서 이게 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말. 이해되시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알았어. 자, 다음 넘어갈게. Our real feelings. 우리의 진짜 감정은요 끊임없이 leak out. 이 leak이 새다라는 거거든요. 새다? 그러니까 새어 나온다는 겁니다. In the form. 어떤 형태로요? 어떤 형태냐? gesture라든가 아니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나 자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새어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티가 난다라는 거야. 딱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티가 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은 We are trained, however. 자,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는답니다. 뭐 하고자 하는 훈련이냐면요.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즉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받지는 않잖아. 우리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응. 그래서 by sheer habit. 그러니까 순전한 습관을 통해서 이건 아마 이제 별주단으로 나왔었을 겁니다. 그 순전한 습관을 통해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fix는 고정시키는 거잖아 원래, 그치? 근데 fixate 하면은 이렇게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ixate on 자체가 뭐뭐에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봐봐. 비언어적 신호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제시를 한대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라는 걸 제시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잠깐만. 먼저 끝까지. 자, 여기고. 자, 다시 봐봐. 아까 이제 말했던, 다시 한번 말하자면 비언어적인 신호가 약간 이제 이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새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연이가 그런 거를 살짝 티를 내고 있어. 수업 듣기 졸라 싫다. 이런 걸 티를 내고 있어. 근데 나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얘 수업 좋아하는구나. 잘 듣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눈치를 잘 못 채니까. 이해돼요? 자, while also thinking about what we will say next 라고 돼 있죠. 자, 또한 생각하는 동안에 랍니다. 자, 뭘 생각하면서냐? about what we will say next니까 우리가 다음에 말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즉, 여기 팁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봐봐. 보시면 우리가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지 못했죠. 그래서 말이랑 언어에 의존한다는 말 여기 보이시죠? 의존해서 제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몸짓이나 표정으로 막 티를 내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심한 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일본이 제일 심하대요. 일본. 그 일본이 그 일본인들의 화법 그런 게 있대요. 제 친구가 지금 일본에 산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일본인식 화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이제 밤이 되게 늦었어. 그럼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뭐 밥이라도 좀 먹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빨리 꺼져 이런 소리예요. 그 속뜻이.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한대요. 일본인들은. 문화 자체가. 근데 이제 내 친구는 이제 그때가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일본에 산지 오래됐지만 예전에 그런 거 모르잖아. 우리는 야 밥 먹고 갈래? 그래 먹자 이러잖아 우리는. 그럼 이제 걔가 얘기한 거지. 그래 먹고 갈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얘기했대 친구가. 그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오차즈케인가 맞나? 그 무슨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 녹차 같은 거에다가 밥 말아 먹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일본 음식 중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라도 먹을래? 그럼 이건 뭐야? 아이씨 빨리 가라니까 이 눈치 없는 일이야. 이걸 의미하는 건데 괜찮아 나 먹을게 이러면서 이제 먹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일본식 화법이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숨겨진 의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되게 눈치를 잘 채야 되는 그런 이제 화법이 이제 일본이 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면은 당연히 의사소통에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방금 쌤이 말한 예시처럼. 내 친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이씨 빨리 꺼지라니까 더럽게 한 거는 눈치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자면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건 this 대절 이하입니다. 대절이 길게 나왔죠. We are using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를요. 오로지 작은 퍼센트만큼의 잠재적 사회 기술들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We all possess.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소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 언어적과 비언어적. 근데 인간은 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그럼 사실상 반밖에 안 쓰는 거죠. 물론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쓰긴 쓰겠지. 근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다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이제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본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기본이.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언어적 의사소통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반을 사실상 이제 안 쓰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렵지 않죠, 내용? 자,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자면요. 현상 문제제기 요약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어떻다? 문제제기가 나오고 만약에 해결책이 나온다면 해결책이 주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해결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제점만 나오고 땡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주제다? 문제점을 말하는 부분이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상을 먼저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뭐다?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생존을 할 수 있어서 그 이후로도 수십만 년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뭔가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는 숨기고자 하는 이 이중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자꾸 그런 걸 티를 내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훈련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바로 문제점이자 곧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약 및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잠재적인 사회 기술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사회 기술이라는 게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비언어적 신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잠재성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문제. 됐나요?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언어,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의사소통 능력. 네. 초반했어 혹시? 네, 아니요, 초과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그러면은 실장님께 확인하고 가. 고생했어. 자, 다시.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언어적과 비언어적이 있어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근데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좀 가깝겠죠. 비언어적인 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 중에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언어적인 능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용 흐름에 관련된 거니까 전반적인 내용 흐름에 관련된 거니까 이 우리 처음에 나왔던 부분 있었죠. 첫 문장에 보면은 요거 요게 이 글의 제목이자 요지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상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바로 스톱라이트 구강으로 갈게요. 자, 다 피셨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구강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구조독해 패턴도 되게 단순합니다. 거의 다 도입 주제 결론 패턴이었어요. 거의 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또 중간중간에 제가 그 포인트로 써놓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면서 또는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 위주로 보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게이트웨이부터 보자면 구조독해 패턴이 도입 주제 결과라는 패턴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도입부는 뭐냐면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랍니다. 자, 그런데 주제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뭐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주제예요. 즉, 이 도입부는요, 어떤 현상이라고 봐도 돼, 사실상. 현상이고요. 이 주제가 사실상 문제점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현상, 문제제기 또는 해결책 이 패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봤던 거. 그거랑 또 비슷한 구조독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 그럼 역시나 이 지문도 해결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은 없어요. 그럼 뭐야? 문제점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주제가 다시 한번 보다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터넷이라는 건 분명히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우리의 삶을 뭔가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개인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접근 가능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이제 접근 용이함, 뭐 접근의 쉬운 우리 그 6강 게이트웨이 할 때 그 우리 맨 처음에 그 도서관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냐? 책 빌리는 거 그거? 그때 general accessibility라는 표현 나왔던 거 기억하죠?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알겠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요즘에 한창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뭐 과거 일진설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되고 뭐 최근에 뭐 AOA 그 지민 뭐 빠이빠이하고 막 그러면서 그 지민 그것도 어때요? 지금 계속 뜨고 있잖아. 여러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가끔 보거든요. 페북에 이제 올라온 거. 그럼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어디 예능 프로 출연해서 뭐 했다 뭐 이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이거 뭐 물론 이제 잘못했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어쨌든 막 그게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 이 개인정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한 번 찍히면 그냥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 남한테 이 다수에게 노출되는 직업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막 BJ 막 이런 거 있잖아, 유튜버. 이런 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용 한번 봅시다. 인터넷은 allow 하게 해준답니다. allow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여기 있네. 투부정사 됐죠? 오형식 구조고요. 인터넷은 뭐 하게 해주냐면 정보가 흐르게 해준답니다. More freely 더 자유롭게요. Than ever before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게 도입부가 나왔죠? 항상 말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출 포인트가 나왔는데 기출 포인트가 뭘로 나왔냐면요. freely로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쉽죠? 왜냐면 이 flow는 보호를 받는 동사가 아니에요. 보호를 받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흐르다야, 흐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사형을 써야겠죠. 보호 자리에는 이제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보호가 아니니까 부사인 freely를 써야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이어서 보자면 we can communicate. 우리는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답니다. 아이디어를요. in unprecedented ways. 발음도 어려워. 여기서 이 unprecedented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전례가 없는. 그러니까 전에 예시가 없는 이런 거죠. 우리는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대요. 다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해서 봐봐. 인터넷이란 건 뭐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흐른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흐른다는 거는 정보는 그냥 계속해서 도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끔 이제 순환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전례가 없다는 게 뭐야?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여기서 그럼 전에는 어떤 전에를 말하는 거야?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전달하거나 공유하진 않았죠. 됐나요? 이어서 보자면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혁신하고 있고요. 뭐를 혁신시키냐면 우리의 자기 표현을 혁신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얘랑 병렬입니다. 됐죠? 근데 얘는요, 어법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건 아니고 어휘 때문에 체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뭔가를 높이다.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터넷의 이점을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다 좋은 얘기밖에 없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enhance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높여주는 거야. 자유를 높여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enhance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유바니어 작업을 해주면요 반드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파란색 부분은 유바니어를 특히나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But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거시적인 주제가 되겠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가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We're heading toward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세상이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관계부사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문장 끝까지야. 길죠. 그러다 보니까 구문분석을 되게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의 where는 우리가 이니치의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뒷문장 구문을 봤을 때 구문분석 다 돼 있죠? 여기 주어고요. Will they forever preserved 동사 나왔죠? 비동사의 PP니까 수동태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래서 목적어 안 나왔고요. on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그럼 완전한 문장 확인됐죠? 됐니? 자, 그 다음에 displayed 나왔어. 이거 내가 동사라고 표시해놨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아래 써놨다시피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얘도 시험에 나올만 합니다. 얘는 기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낼만 해요. 얘는 뭐 어떻게 시험 낼 수 있느냐? 뭐 displaying 아니면 그냥 display 동사나 ing형으로 해서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앞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will b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동사가 나와 있고 만약에 display를 동사로 쓰려면은 여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접속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사이에
근데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일단 여기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앞에 콤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분사 자리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분사 자리. 그럼 분사라는 거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어가 바로 앞에 없죠? 의미상 주어가 바로 앞에 없죠? 그럼 주어가 뭐랑 똑같다? 문장 주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 주어. 그럼 그 문장 주어가 누구냐? 이 앞에 나와 있는 절의 주어니까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 됐어요?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이게 주어예요. 이놈의 주어라고. 됐어? 그럼 잘 봐. 정보의 단편에 그런 광범위한 흔적이 보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흔적이 보여지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displayed라는 PP형을 쓴 거예요. 문맥상으로. 이해됐죠? 두 번째 이유.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 수동태 뒤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instantly. 부사 나왔고 전명도 나왔어. 됐나요? 그래서 이제 display가 문제될 게 없다. 시험 내기 좋아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보자면 얘를 동사로 한번 보자고. 동사는 아니야. 하지만 동사로 보자고. 근데 얘는 어차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주어는 필요 없어. 얘랑 똑같으니까. 뒤에 부사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도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썼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냐면 우리에 대한 정보의 파편들의 광범위한 흔적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영원히 보존될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상이. 어떻게 되면서? 그리고 보여질. 여기서 해석이 그리고 뭐뭐 되다라고 써놨어요. 연속 동작이야. 그리고 보여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즉시 보여진다고. 검색 결과. 됐나요? 이런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요즘에 되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높아심에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이나 글 같은 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삭제해도 남아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를까봐 얘기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에 내가 사진이나 이런 글을 올렸어. 근데 니네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니네가 썼던 거 태그라던가 이런 글 있잖아요. 그걸 쓰면은 원래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올리는 순간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내가 올린 그 사진이랑 이게 복사돼서 별도로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걸 내가 삭제를 해도 저장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인스타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세요. 막 인터넷에 막 페북 같은데 막 글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뜨잖아. 무슨 뭐 몇 초 만에 삭제를 했다. 뭐 누가 연예인이 뭔 사진 올렸는데 막 이런 것들 뜨잖아요. 그럼 몇 초 만에 삭제했는데 걔는 어떻게 알았는데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그 연예인 뭐 인스타그램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거 다 쿠키 파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쓸모없는 얘기였고. We will be first. 자, 여기서 이제 firs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원래는 우리 여기다 잠깐 써볼게. first라는 게 first 목적어 to 부정사죠. 모형식 구조입니다. 얘가 이제 목적어 보호예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이잖아. 아래 제가 써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를 수동태로 쓰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주어 자리로 가겠죠? 목적어가 first가 내려와서 이 동사에 first가 되고 to 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서 to 동사원형 됩니다. 자, 근데 이 to 동사원형이 원래 뭐였어? 원래 보어였잖아. 보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서도 당연히 여기가 보어가 되어야겠죠. 이해됐나요? 우리가 to 부정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보통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 많이 됩니다. 뭐뭐 하도록. 여기 하도록 보이죠? 됐어요? 응.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first라는 건 강요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동사의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 first와 가장 비슷한 게 사역동사 make입니다. make.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원형으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역동사 make를 수동태로 쓴다면은 be made to 부정사
투부정사로 씁니다. 이때는요. 됐어요? 사역동사를 수동태를 쓸 때는 여기 동사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로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first 대신에 made를 써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되셨죠? 수동태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강요받을 거래요. to live, 살도록 강요받을 거랍니다. with, 뭘 가지고? detailed record니까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요. 어떤 기록이냐? 요런 기록이랑 요런 기록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록을 꾸며주는 녀석들이고요. 첫 번째, beginning with childhood. 이 beginning도 기출에 나왔었는데 얘들아, begin with라는 게 한 세트야. begin with. 얘가 한 세트로 아래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안 써놨나? 여기 있네. 안 쓴 줄 알았네. begin with가 뭐뭐로 시작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뭐뭐로 시작되다야.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시작되다니까 얘를 수동태로 쓸 것 같지만 얘 자체가 자동사로 쓰인 거야. 이때는. 오케이? 그래서 ing만 가능한 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뭐뭐로 시작되다예요. 뭐뭐로 시작되다. 됐죠? 그래서 어린 시절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록, 상세한 기록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기록이냐?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 대절이 앞에 있는 레코드를 꾸며주는 겁니다. child도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록이냐? will stay with us for life. 그러니까 일생에 거쳐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될 기록이라는 겁니다. Wherever we go,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콤마 하고 뒤를 봐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근데 여기 searchable and accessible 둘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면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어디 있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일단 수식어 자리는 아니네. 그럼 얘 무슨 자리야? 보호 자리야. 보호 자리. 그렇지? 근데 얘가 어떻게 보호가 나오지? 봐봐. 잘 봐. 여기까지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보호 나왔고 전명부 나왔고 여기 분사가 얘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죠? 얘가 주어잖아. 이게 주어 will stay 동사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wherever 복합관계 대명 복합관계 부사죠. 어쨌든 간에 복관대의 주어 동사 다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됐어? 완전한 문장 나왔는데 갑자기 보어가 나왔어. 어떻게 된 걸까? 얘도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됐어요? 분사 구문으로서 제가 써놨다시피 여기에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being이 생략된 거. 자,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간단하게. 잘 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우냐? 중딩 때. 지우고 ing 한다.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 분사 구문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접속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비동사에 보어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냥 쉽게 이렇게 써볼게. 그냥 예시로 써볼게. As I was sick. 이렇게 써볼게 한번. 됐어? 그럼 봐봐요. 얘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지우고 주어가 똑같다고 칠게요. 지우고 얘가 ing가 되는 거죠. 됐나? 됐어? 근데 being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형용사 보어만 남는 거죠. 됐나? 딱 그 형태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형용사 보어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형용사 보어만. 됐어? 그래서 그냥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분사 구문으로. 자, 그러면은 이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한 상태로.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with 분사 구문이랑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searchable 하면은 search는 검색하는 거고 able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검색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상태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다는 거야. From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서든. 됐죠? 자, 요 내용적인 걸 다시 볼게. 이걸 쌤이 결과라고 써놨잖아.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 여기 주제에서. 인터넷에 대한 장점을 실컷 얘기를 했는데 단점을 얘기했어.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의 그런 조각들이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사진 하나만 올리면은 그게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인터넷에.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도록 강요받는다? 우리는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겁니다. 상세한 기록이요. 그러니까 나 한 명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대. 어린 시절부터. 아니 심지어 지금 내 아들내미가 7살이잖아. 얘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얘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보면 돼. 왜? 얘 태어난 지 5분 만에 내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거든.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세상에 태어난 지 5분 만에 얘는 이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따라붙을 거라고 했죠? 뭐가? 그 기록이야. 됐어?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다? 얘 의미상정어가 기록이에요. 기록. 그 기록이 어떻다?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거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됐어?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 만연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개인정보 노출이 만연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됐니?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아니네요. 자, 내용 한번 이어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데이터는 하고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당연히 그 앞에서 말한 이런 자료, 이 자료 그 뭐야? 잠깐만요. 저기 뭐야? 아니 왜 그 말이 안 떠오르네. 방금 전에 했는 건데 미안.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이 자료라는 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기록된 요 기록을 가리키는 거죠, 기록, 레코드. 여기서 this data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먼저 볼게요. of에다가 reliability라고 나왔는데 이 reliability가 신뢰성이라는 뜻이거든. 추상명사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처럼 of의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형용사로 바꿀 수 있어.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It is of importance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너네한테 되게 생소한 표현이죠. 그렇죠? 뭐야? 중요성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린다고 얘네가. 근데 이렇게 쓰면은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야. It is important.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것은 중요하다. 이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랑 똑같다? 형용사랑 똑같아요. 됐어요? 형용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reliability를 형용사로 바꾸면요, reliable이거든요. reliable. 믿을만한 이런 뜻이야.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of reliability는 reliable이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이거랑 같은 말이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dubious가 있어요. dubious. 이 dubious가 별주단어로 나왔을 텐데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심스러운. 그러면은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나왔어. 잠깐 봐봐.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거 한글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꿔볼게. 이 뒷부분을 dubious, reliable. 네,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놨어. 맞을까? 틀려. 틀려. 응. 왜 틀릴까? 얘를 꾸며줘야 되잖아. 잘 봐요. 지금 여기서는 reliability가 명사지. 신뢰성, 명사잖아. 명사 꾸며주는 애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인 dubious를 쓴 거예요, 지금. 됐어? 근데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다시 한번 뭐다? 형용사라고. reliable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만약 reliable로 바꿨어. 그럼 얘는 형용사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형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이때는 L라인만 붙여주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of 플러스 추상명사 나오고. 보통 이렇게 많이 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it is of importance 하고 나왔으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형용사를 뭐라고 해볼까? 형용사를 예를 들어서 huge라고 해볼까? huge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뭐 large라고 해볼까? large. 만약에 large importanc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는 large가 형용사니까 가능한데 얘를 of importance를 important로 바꾸면은 여기서는 largely라고 써야겠죠. 부사형.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어쨌든간 이 데이터는 흔히 의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요. 의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즉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하면 좀 의역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요. 또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굴욕감을 줄 수도 있다랍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각각의 있은 그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 데이터가 가리킨 게 뭐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상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내 어린 시절부터 기록된 것들. 근데 그 기록된 게 어떤 신뢰성이 있어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 데이터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고요. 사실이지만 굴욕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막 일진설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진짜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이지만 굉장히 굴욕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가주어입니다. 해석 없고요. 뭐뭐일 수 있답니다. 점차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투부정사 이하가 have a fresh start or second chance. 그러니까 신선한 출발은 새 출발이고요. second chance는 두 번째 기회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새 출발이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전에도 보니까 뭐야 한 몇 주 된 거 같은데 그 뭐 송머식인가 뭐 유튜버 그 주작 그 혹시 알아요? 뭐 피자나라 치킨주 뭐 주작했다고 막 그러던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사실 그런 그쪽 유튜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와이프가 좀 보거든요. 그 막 먹방 유튜브 막 이런 거 잘 봐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알려줬는데 그거 말고도 뭐가 막 이것저것 사건이 막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기 힘들겠지. 그렇죠? 왜냐면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이어서 보자면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자 여기 먼저 보자면 it to가 나왔는데 이 it 부분이 바로 기출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써놨죠? 과목적어입니다. 과목적어. 제가 작년부터 과목적어 진짜 많이 했었는데 과목적어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목적어이기 때문에 대미란 형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주어도 it으로만 쓰잖아. 그러니까 과목적어도 it이라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it이 가리키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진목적어인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둘이 똑같은 거고요.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오형식 구조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harder 나온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과목적어, 진목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과목, 진목은 보통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객관식으로 낸다면 이슬레, 댐슬레로 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너네는 어쨌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it이라는 게 과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라고 쳐봐. 그것. 만약에 대명사로서. 그럼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이 투부정사가 예를 들어 harder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을 쓰인 거야. 뭐뭐 하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참여하기에 그것은 참여하기에 더 어렵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과목 진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과목 진목은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해석 없고 더 어렵다는 것을요. 뭐가? self-exploration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술형 영작을 하든 아니면은 이 it이 그것이냐 아니면은 과목적어냐 라는 거를 판단을 하든 간에 어쨌든 과목 진목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그것으로 해석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더 어렵다는 걸 알아낼지도 모르는데 뭐냐면은 자기 탐색에 참여하는 거랍니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아낼지도 모른대요. 뭐 한다면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그러니까 모든 실수 단계와 어리석은 행동이 is preserved forever.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된다면요. in a permanent record. 영구적인 기록으로요. 자 내용적인 거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모든 실수, 어리석은 행동 이런 게 영구적인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된대요. 이게 뭐겠어?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의 흑역사 같은 게. 그런다면
자기 탐색을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탐색은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자기 탐색에 참여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기 탐색. 이게 뭔 거 같아? 자기 탐색. 말이 너무 어렵나? 여기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요. 내 어떤 그런 흑역사가 이제 영원히 보존돼서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어렵지 않고요. 우리는 자기 탐색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 여기서 자기 탐색을 한다는 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까 위에서도 말했잖아. 무슨 뭐 추가적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실수를 뭔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옛날의 실수야, 과거의 실수야. 근데 그게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은 나는 계속 그 과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에 계속 얽매여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내가 계속해서 연예인 얘기하고 유튜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할 수 없다. 자기 탐색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일을 찾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자기 탐색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탐색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약본을 보면 비록 인터넷이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는 하는데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는 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니네가 한번 해봐요. 이 1번이 참고로 기출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제가 쓴 요약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쓴 요약이고 이게 기출에 나온 요약이거든요.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빈칸이 두 군데 뚫렸겠죠? 어디에 뚫렸을 것 같아? 얘네가 한번 맞춰봐. 여기 영어에서. 정보의 흐름 쪽에. 여기? 채연이는 이쪽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한번 맞춰봐. 두 군데. 맞추면 쉬는 시간 없으면 그냥 할 거야. 아니요, 저 용이하게요. 흐름 말고 용이하게. 이거요? 퍼슬리테이트? 저 그거예요. 저 진짜 소리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거 먼저 말해봐. 아니 왜 주문이 무시해 너? 하나 더 있잖아. 빈칸 두 개 뚫잖아. disturb 이거요? 그래? 혹시 이견 있는 사람? 기회를 한번 줄게요. 이견 있는 사람. disturb 무슨 뜻이야? 아니요. 이게 방해하다죠? 방해하다. 아까 facilitate 뭐라고요? 용이하게 하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왜 이 두 개라고 생각했어 혹시 너네는? 여기 지문 자체가 어. 인터넷에 있어서 처음에 좋은 점, 장점이랑 다 뒤에 나쁜 점이 나와요. 장점과 단점을 대표하는 단어여서 그렇다. 오, 좋은 답변이었어요. 또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연주는 혹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요. 연주도 이 답은 똑같아요? 저요. 너요. 그럼 연주가 너밖에 누가 저 있어? 한 개만요. 이거 facilitate요? 아니요. 이거 disturb? 이거? 그럼 왜 이게 빈칸이 있었을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뭐야? 약간 그렇게 생긴 거 뭐야? 은서는 이 답 똑같아요, 두 개? 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좀 뒤에는 뭔가 방금 배운 그렇게 생겼어. 연주가 말한 대로 뭔가 시험에 나오게 생겼어, 얘가. 얘는 facilitate. 그것도 그냥 시험에 나오게 생겼어. 에이씨, 때려쳐버려. 어려운 단어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없겠다. 좋은 말이야. 그거야. 진짜 그거야. 약간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말하면 본문에 없는 단어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아까 채영이가 말한 거랑 연주가 말한 거를 섞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을 대표하는 말과 단점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대표하는 표현들이 각각 본문에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맞아. 이 두 개 나온 거 맞아. 감각이 있는데?